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인원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분도 오시고. 자, 지난주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충 일정 우리 운영해서 잡도록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죠? 자, 그리고, 3월 달이, 세금 신고하는 시기입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개인들이고 법인세, 우리 기업들, 법인 기업들 알죠?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기간. 우리 세무회계할 때도 언급할 겁니다. 지금이 3월이죠. 그래서 1년 중에 제가 3월이 제일 바쁩니다.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새벽까지 맨날 그 결산 보고. 그게 또 미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3월 요때 바짝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무실에서 이제 돈을 왕창 버는 거죠. 3월 달에 신고 그 조정 수수료 때문에. 그런데 작년까지, 이때까지 14년부터 강의하면서 3월 달은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힘들지만 이것도 뭡니까? 모험이거든요. 그냥 매년 한 해 새로운 것도 과목도 하고, 이제 80점이 다 이제 제 몫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계속 저겁니다.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이라 해야 될까?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쭉 잘 달려오고 있었고, 지금 복습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약간 진도가 느리신 분도 계실 거고, 여하튼, 복습을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9월이었나요? 그때까지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까지만 수없이 복습하시고 모의고사 때 또 새로운 이론들 또 시험 치는 스킬들 이런 거 연습하시고 답안지 적고 이러는 거 시간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75에서 80 사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교시 10 요번에 1교시 좀 어려웠나? 채점은 한 14점? 잘 받은 사람이 한 17점?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여하튼, 1교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딱 그 상반기 때 1교시 교육학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반기 때, 가을에 이제 각종 모의고사 학원들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입수해가지고, 달달 외워야 된다. 그러면 75에서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2차 때 남들 하는 만큼만 하시면 반드시 합격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길지? 그래도.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 다 성인인데 매번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거창한 어떤 목표의식 같은 거 갖지 마시고, 그렇게 거창한 목표를 가지면 자꾸 시험 합격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내 주위 사람들, 걱정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합격증 하나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에 열심히 사시고, 또 공부 열심히, 올인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안에 합격하고 탈출하는 게 최고입니다. 2년, 3년, 4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 또 운이 또 있어야 되고, 여하튼 1, 2년 안에 바짝 해가지고 합격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시간만 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 힘들어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바짝 할 때 화끈하게 해가지고 탈출하겠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 공부한다고 폼 잡고 이러면 안 돼.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죽을 각오로. 그런 각오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없으면 시험에 합격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딴 거 할 거 있어. 이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죽을 각오로 하셔야만 합격하는 거하고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험 나는 할 수 있다. can 이런 말 저는 억수로 싫어합니다. can 이건 개나 소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야 합니다. must 당연히 나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다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거창하게 내가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해서 대한민국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 탈출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저도 이거 14년부터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몇 년 지나서 뭐 1, 2년, 2, 3년 하면 이 정도 됐다. 이제 나도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편집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내가 확실하게 몰랐구나. 반성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모를 때 그냥 합격하고 탁 나가야 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수생들 그냥 한 2, 3년 바짝 해가지고 1차 뭐 그 다음에 위에 2차 그렇게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구력은 쌓이는데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은 계속 낙방. 그러면 나이는 나이대로 까먹고 인생은 완전히 뭐 나가야 되는 거죠. 주위 사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못 모를 때 그냥 합격해서 탈출. 그 다음 이제 학교 생활 가는 건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책에서 배운 거 가지고 실전에 가면 그건 또 천지 차이란 말이야. 그 사회생활이니까. 학교 생활, 선생님들 관계, 뭐 이런 게 더 힘들 거야, 사실은. 맞죠? 책에서 배운 거 가지고 사회생활 나오면 어느 분야든지, 그게 뭐 공대 분야든지, 뭐 상대 분야든지, 어느 분야든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자체, 시험에 턱걸이에서 그 벽을 깨부수고 합격하는 자체는 내가 이 정도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신호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박사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 A4 합격증 한 장 맞는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 기쁘게 해주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좀 멀어져.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학 시간에 저거 배웠죠? 우리 기출문제에서 저거 배웠나? 매입세익 불공제 항목 배웠죠? 그 정답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기하자. 비용, 업용, 소형, 승용, 차 하든가, 뭐 자동차까지 붙이든가. 9자나 되네. 그럼 누군가는 찾아봤을 거야. 뭘 찾아봤겠어요? 부가가치세편에 인터넷을 뒤지든 매입세 불공제 항목이 몇 가지 있는지 찾아봤을 거야. 찾아본 사람. 물론 제가 세무회계 할 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스스로 찾아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인터넷 동영상 들으시는 사람들 중에는 찾아본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그때 수업할 때도 뭐 사세 비대 등면 토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뭐 나중에 정리할게요 뭐 이런 소리 했을 겁니다.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 한번 다뤄진 테마를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봤느냐. 전민식이가 프린트 해가지고 가르쳐주기 전에 여기는 지금 없단 말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자세가 찾아봐야지. 인터넷 핸드폰 안에 들고 다니면 치면 되잖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그럼 주쭉 나올 건데.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 15년이었나? 16년. 14, 15, 15년에 본 학생이 이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본 학생 중에 제일 똑똑하게 느껴지는 학생이 한 명 딱 있는데 그 1년 딱 4학년 때 바로 합격하고 탈출했는데 인천에 그때 붙었거든요. 인천이 제일 높았어, 전국에. 근데 1년 바짝 해가지고 학교에서 나가더라고. 매주 이제 수업 듣고 모의고사, 그 당시 하프 모의고사 듣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그 사람이 이때까지 본 남자, 여자 쌤 중에는 제일 똘똘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쌤이 자기는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대. 적극적으로.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그 공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야. 보통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뭐 전교 1등씩 했대. 근데 여기도 분명히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적극적으로 공부했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난주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나왔으면 자기가 찾아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든단 말이야.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세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자세. 공부는 기술입니다. 기술. 시험 합격, 머리 좋고 뭐 IQ 좋은 애들이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 무한 반복. 그다음 마지막에 눈에 쫙 바르고 시험장에 앉아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난주에
경영학 이제 시작 들어갔고,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 기출문제, 그런 거 쫙 봤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16페이지. 자, 경영학 목차가 있습니다.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1편부터 제가 7편 재무관리까지 쭉 나갔는데, 여기서 이쪽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경영 전략, 경영 관리, 국제 경영은 나중에 무역화할 시간에 정리할 거고, 생산 운영 관리, 보시면 알겠지만, 몇 문제 안 나왔다는 거, 초반에 옛날에 나왔네요. 조직 쪽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가끔 한두 번씩.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주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결국 멀리서 보면 1편하고 6편, 거기서 다 나온다고 보여지네. 맞죠? 그래서 우리 경영학 끝나면 마케팅을 또 달아서 할 겁니다. 3월, 4월. 자, 그래서 결국, 마케팅하고, 1편, 경영전략, 경영관리, 그쪽이라는 거. 17페이지, 502463입니다. 그거 대충 쫙 봤으면 됐고. 18, 19, 늘 보던 겁니다. 18페이지, 역사 속의 유물이고, 19페이지, 지금이죠. 현재 2018 150호입니다. 지금 현재 별책 25. 자, 주르륵 다 있고, 과목명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마케팅은 마케팅과 광고 5자입니다. 맞나요? 6자입니다. 마케팅과 광고라는 6자, 과목명이. 자, 굵은 글씨로 짝짝짝, 눈에 짝 봐주십시오. 20페이지. 자, 기업과 경영, 마케팅과 광고, 이제, 마케팅 쪽에서 다시 볼 거고, 기업과 경영은 상업 경제할 때도 봤었고, 거기에 경영 관리라는 내용 영역, 개조 지통이 있습니다. 경영 띄우고 관리, 경영 관리, 페어의 경영 관리 순환 과정, 개조 지조통, 경영 관리, 그 갈라놓기 하면 경영 관리 넣어야 되고, 21페이지. 지난주에 여기까지는 봤지만 또 보는 겁니다. 경영 관리, 자, 내용 영역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마케팅 믹스 전략, 4P 전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4P를 적절하게 배합, 짬뽕시키는, 결합시키는 그러한 의사결정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 또는 4P 전략. 그렇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22페이지에 2017학년도 기출문제였고, 경영관리,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명에서 개조, 지통, 니은에 지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용 영역 요소에 지의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쪽에 보면 리동의 해서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그래서 지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고 23페이지에 늘 하던 거 NCS고 직업 기초 능력, 거기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조직 이해 능력, 기업과 경영에서 성격 쪽에서도 나왔다는 거 했고, 요거 암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별책 25에 수없이 많은 과목에 요런 능력들이 나옵니다. 성격 쪽에서도 나오고, 평가의 주안점 이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뭐 어쩔 수 없죠. 잘 찍어야죠. 근데 대략적으로 찍더라도 거기 있는 7, 8개 중에 나올 게 이제 딱 보여져 있죠. 그러니까 눈에 계속 별책 25를 봐야 됩니다. 별책 25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늘 옆에 끼고 다니라 했는데 지금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덮고 안 본 사람은 계속 먼지만 쌓이고 있을 겁니다. 자, 두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자, 1편부터 갑니다. 자, 목차 1편에 경영전략, 경영관리 다룰 텐데 경영관리를 먼저 하고 경영전략을 74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인가요? 3월 14일 거기서 경영전략을 할 것이다. 자, 이쪽이 아까도 봤지만 시험 대부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가보죠. 자, 그림 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이 관리보다는 더 큰 강의의 개념이더라. 그렇죠?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경영 관리를 한묶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왔고, 아까 좀 전에 기업과 경영, 내용 영역, 내용 체계 박스에 내용 영역에 경영 관리 내자가 있던 거 봤을 겁니다. 경영 관리 내자 방금 봤었죠? 그래서 두 개를 짬뽕으로 해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관리냐 그런 차원인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경영이 좀 더 상위 개념이더라. 그래서 경영자, 사장, 입장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영, 그 다음 밑에가 관리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들이 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경영 관리. 자, 요거 치워주세요. 요거 치워주세요. 그게 왜 이렇게 들어갔냐 하면 그 이전까지 있던 작년까지 프린트인데 여기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끼워놓다 보다 하다가 하나가 안 지워졌어. 자, 경영관리 그 위에 동글뱅이 그림 보세요. 제일 위에. 자, 경영 쪽에 가면 총체적인 활동, 사업, 기업,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총체적 관리보다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기업 목표 설정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경영 위에 이제 기업의 어떤 목표가 있겠죠.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경영 그러한 활동들이 나올 것이다. 목표 설정을 기초로 해서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장기적, 전략적이다. 경영 계획 수립하겠다. 운영 방침 결정. 전략적이다. 정책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장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방침, 이해 조정,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관리보다는 상위 개념이라는 거. 감만 잡으면 됩니다. 그걸 뭐 서술하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영학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달달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느낌이 올 겁니다. 관리. 자, 결정된 전략, 정책이 있을 겁니다. 경영 쪽에서 전략을 이제 선택하겠죠. 정책을 수립하겠죠. 그러한 이후에 그러한 전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부문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림 보면 대번에 이해될 것이고 경영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기업 내의 특정한 기능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이라는 단어, 펑션, 비즈니스 펑션, 영어로 잘 기억해서 비즈니스 펑션, 기능입니다. 부문별입니다. 부문입니다. 부문별. 그래서 부문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기업체라면 이렇게 부문이 있겠죠. 생산 부문, 인사 부문, 마케팅 부분, 재무 부분, 재무 관리, 뭐 재무 부분, 회계, 격리,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부문이 있다는 얘기죠. 기업의 부문. 그러한 부문별 활동을 관리하자. 그게 관리지 뭐. 자, 그래서 기능별로 이렇게 나눈 게 뭡니까? 생산은 생산하는 기능, 마케팅은 마케팅하는 기능, 재무관리는 재무관하는 기능. 이렇게 기능별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펑크션별로 기업의 부문별 활동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이러한 부서들, 부문들이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연구개발, R&D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문들은 많을 거예요. 자, 부문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펑크션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제가 한번 상업경제 초반에 1회차인지 2회차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뭔가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자원. 자, 이런 겁니다. 노사, 근로, 뭐 제품, 광고 판매, 자금, 재무 관리할 때 자본 조달, 자금 운용 이쪽 파트, 요 내용으로 또 재무 관리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자본 조달, 자금 운용 잘 눈에 발라놓으세요. 자본 조달, 자금 운용. 그래서 자본 예산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우리 상업경제 시간 했을 때 어떤 거 했습니까? 경제학 할 때도 했구나. 경제학 시간에 했구나. 무슨 법?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현재 투자한 금액의 현재 가치 뭐 무슨 법? 그렇지, 순현재 가치법. 그거 재무 관리할 때 투자하는 경제성 분석. 그거 말고 뭐 수익성 지수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 회계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자, 제가 뭐 했지? 펑크션 하면 기억나는 거 없나요?
펑션. 상업 경제할 때 내가 분명히 했을 건데. 기출문제 옆에 다 가지고 있죠? 오늘 제가 큰 거 안 가져왔는데. 기출문제. 항상 신문 보듯이 보라 했죠? 묶어서. 오늘도 나눠드렸고. 그렇지. 그거를 실제 시험지 크기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저처럼 오늘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렇게 큰 실제 시험지 크기로 묶어 놓으세요. 자, 2021학년도 최근 시험 3교시 11번 보세요. 이거 제가 상업경제 시간에 안 했나요? 풀었던데? 칠판에?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3교시 11번 맨 마지막 문제. 이거 풀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죠? 자, 거기에 기억에 뭡니까? 기억에 들어갈 용어. 그렇지, 기능별. 이래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물론 출제자가 얘기했지만 뭡니까? 비용의 분류 방법이었죠. 기능별 분류법, 또 성격별 분류법. 그래서 기능별 분류법 할 때 우리 회계학 할 때 또 공부하겠지만 기능별 분류 할 때 펑션 오브 코스트, 네이처 오브 코스트, 성격별 분류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문제도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칠판에. 맞죠? 안 풀었나요? 껴뚱? 난 푼 것 같은데 안 풀었나? 제가 거의 맨 처음에 풀었죠? 그래 봐 기억하는 사람 있다. 제 기억도 틀릴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억을 같이 공유를 해봅시다. 거기에 기능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학 할 때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업의 부문별 나눈다. 더 많아질 수 있다. R&D도 있고 뭐 다 뭐 많겠죠? 자, 요건 예일 뿐이고. 자, 그림을 보니까 이제 경영이 관리보다는 상위 개념이고 관리는 그 밑에 각각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그런 게 관리구나. 그 정도 감만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능별 펑션, 비즈니스 펑션, 기능.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볼까? 여기 하면서 그때 다 했구나. 뭐 별 그건 없고. 그래서 원기 이래서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매출 원가가 나오면 보여지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가 보여지면 기능별 분류라고. 그래서 원기 이렇게 맨날 떠들었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회계학 시간에서도 비용의 분류 방법에서 기능별 분류했을 때 매출 원가라는 게 계정 과목에 손익계산에 딱 보여주는 순간 그게 비용의 기능별 분류 방법 분류한 포괄 손익계산서다. 그렇게 바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매출 원가가 무슨 기능이란 말입니까? 제조 기능이라는 얘기야. 생산 기능. 맞죠? 그래서 기능별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었죠. 24페이지 경영관리 그 3번 굵은 테두리로 된 거 봅시다. 경영관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루는 분화된 각 부분들 좀 전에 위에서 표에서 봤고 최소비용 최대효과 효율성이었죠. 최소비용의 원칙, 최대효과의 원칙. 그 다음 하나가 뭐였지? 최대 잉여의 원칙. 그걸 요새 말하는 가성비. 자, 조직 전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효과성, 효율성, 효과성 두 개. 경영학에서는 다 이겁니다. 효율성입니다. 쓸만 없으면 효율성 쓰면 됩니다. 됐나요? 정말 시험장에서 서술형인데 경영학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진짜 쓸 말이 없다. 한 줄은 내가 좀 보여줘야 정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채점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단어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경영학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두 마리를 다 잡으려는데 효율성, 효과성. 자, 그렇게 효율성, 효과성 두 가지 잡으면서 각 부문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이다. 자, 그게 경영관리라는 거, 각 부분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루자. 효율성, 우리 수없이 봤습니다. 상업경제 할 때도 보고, 경제학 할 때도 보고, 최소비용의 원칙, 최대효과의 원칙, 그거 두 가지를 다 합한 게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라 했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에서 분모, 분자 해가지고 제가 맨날 그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효과성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감기에 효과가 있는, 판코레이, 이렇게 하죠. 감기에 효율이 있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자, 그래서, 목표, 미리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 의미, 효과성입니다. effectiveness, 이렇게 영어도 다르죠. 자, 목표에 근접할수록 그 이상 달성 시 효과성이 높더라. 여러분도 시험 합격이라는 효과성, 목표 달성 여부. 자, 조직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적 과정이다. 경영 관리다. 좀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 효과성. 경영의 학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플랜 두 C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및 통제. 그게 C죠. 계획, 실행, 통제. 플랜 두 C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밑에 경영 관리의 기능을 5가지로 나옵니다. 개조, 지, 조, 통. 그래서 순환과정, 그 뒤에 그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개, 조, 지, 조, 통. 자, 혈책 25,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내용책의 박스에서 보셨고. 자, 경영관리의 기능입니다. 경영관리 기능. 그래서 페율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5가지 그 조직체, 조직 전체 활동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러한 5가지 활동으로 기능 나누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말 그대로입니다. 목표 설정, 정책, 전략 설정, 계획, 특별하게 어려운 게 있나요? 계획이지. 그 다음에 조직,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하겠다. 거기도 다 효율화를 위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역할 구조를 설정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조직. 자, 그래서 조직할 때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서에 몇 명을 배치하고, 가장 밑에 대리 두고, 가장 위에 부장 두고, 이런 거죠. 그런 게 조직입니다. 지휘입니다. 리동, 의사소통, 동기부여, 리더십, 그런 것들. 그래서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휘 기능입니다. 리더십, 지휘자들이죠.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휘 기능. 동기를 부여하겠다.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겠다. 리동의. 아까 리동의라 하면 여러분들 제가 뭘 가지고 자꾸 리동의라 하는지 뒤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출제자가 힌트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개조, 지통 이렇게 4가지로만 되어 있거든. 내용 용어 요소에 개조, 지, 조통 이렇게 5가지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혈책 25는 4가지로 항상 그 이전에 공구 과정일 때도 4가지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 15도 4가지로만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휘가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알 수 있잖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밑에 힌트를 줬습니다. 뭐라고 힌트 줬습니까? 여기 있네. 동기부여.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게 지휘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리동의. 이렇게 저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고. 지휘. 그 다음 조정 기능입니다. 각 부서의 이질성을 뭔가 극복하겠다. 그래서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들.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이해 조정.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통제 기능입니다. 계획과 실제 달성한 실적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선 성과 측정이 있어야겠죠. 비교를 하고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 피드백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통제 기능입니다. 조직의 성과 측정, 목표 비교, 그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 그게 통제 기능입니다. 개조, 지조통 반드시 기억하고 25페이지. 그거를 쓰라고는 안 나옵니다. 갈라놓기 정도 나올 거니까 쓰라고는 안 나오고 25페이지. 관리 계층에 따른 경영자 구분입니다. 자, 밑에 중간에 피라미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책마다 다른 걸 제가 짬뽕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층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 중간 경영자 또는 일선 경영자 또는 현장 경영층 이렇게 합니다. 책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층, 사장이죠. 회장, 이사 등등 최고 경영층.
부장, 차장부터 과장까지 중간 경영층, 그 다음 현장, 직장, 반장, 주임, 대리, 실제로 발로 뛰는 애들, 요 과장들, 부장까지, 여기 이사 등, 회장, 사장, 이런 애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경영자 계층을, 또 경영자 계층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 제가 볼 때는 아까 똥올뱅이 그림도 봤었죠? 똥올뱅이 그림 봐서 어떻게 그렸나요? 여기에 경영이라고 상위 개념이 있고 여기 관리라는 경영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표현들보다는 요거는 맞는데 요까지는 나름대로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중간 경영층이라고 EBS 교재라든지 우리 교과서들 여러 개 보면 중간 경영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 경영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 경영 원론 정도 책 보면 이게 다 관리죠. 이런 걸 관리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최고 경영중 이렇게 사장들이. 그다음 이건 사실은 관리 부분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편집할 때 엄청 힘듭니다. 사실 중간 관리자라 하지 중간 경영자 이런 말 들어봐요? 우리 중간 관리자라는 말 회사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중간 관리자라 하지 중간 경영자 이렇게 현장 경영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현장 관리자라 하지 우리가 보통 반장들 현장에 생산 공장의 현장 반장들 직장들 생산 반장이라 하지 관리자라 하지 경영자라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경영하고 관리를 애매하게 좀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 자, 여하튼 그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 자, 상단 부분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회사, 사장, 회장 등등 중간 경영자, 부장들, 과장까지. 그 다음에 일선 경영자, 대리 반장 이런 애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평사원으로 있다가 진급하며 이제 일반적인 회사라면 대리가 되죠. 명함 여러분들 친구들 대리 정도 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이 때 과장 단 사람도 있겠다. 그 다음에 차장, 그 다음에 부장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임원이라 안 합니다. 그 다음 부장님.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적인 회사 합시다. 여기 뭐가 되나? 이사보, 이사라 하죠. 이사. 그 다음에 상무 이래 가나? 그 다음에 전무 이래 가나? 보통 요 정도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지금 현재 제 동기들, 제 나이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 우리 큰 기업들 있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기까지 갔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2년,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거든. 얘들 몰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은.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 합격하면.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잖아. 맞죠? 얼마나 좋아. 사고만 안 치면 정년까지 쭉 가잖아. 대부분은 여기에서 다 탈락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갑니다. 다 탈락. 나와서 다 전부 치킨집 해야 돼. 전부 치킨집. 퇴직금 다 날리고. 인테리어 2, 3억 들여가지고 본전도 못 뽑고 다 망해. 대부분 여기서 다 나가리 됩니다. 인생이 다 탈락.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들은 극소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애들은 더 극소수. 요것도 기한이 2, 3년이야. 매년이 아니고 요때마다 또 실적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되세요. 빨리가 아니고 올해 딱 해가지고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 일선 경영자만 했고, 그 다음에 그 경영관리 계획을 또 층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전술, 운영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전략, 전술, 운영 계획. 표현이 책마다 조금 달라서 좀 그렇지만 뭐라 했습니까? 계획의 유형입니다. 아까 플랜 두 시, 개조지주통 할 때 계획입니다. 전략, 전술, 운영. 이게 이제 우리 전쟁 용어죠. 전쟁 용어에 전략이 있으면 그 밑에 하위 개념이 전술이 있죠. 그 다음에 운영, 전략, 전술, 운영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계층별로 이렇게
전략, 전술, 운영. 결국 뭡니까? 최고 경영층은 전략계,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은 전술계, 그 다음에 현장 경영층은 실제로 운영하는 계획, 뭐 이렇게 계획 유형을 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 계획은 장기적입니다. 전술은 중기, 운영은 단기, 이렇게 계획 유형을 시기로 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장기, 전술, 운영, 단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현장관리층, 일선경영층은 단기적으로 운영계획만 세워라 이런 얘기고, 중간관리자들은 중간 경영층이라 했지만 중간관리자, 부장 이런 애들은 중기계획을 세워라. 이거 다 상대성이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들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략을 세워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경영층 5년 이상, 5년이라는 게 또 뭐 이게 불변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책에서 5년 이상이라는 거고, 자, 장기적이다, 포괄적이다, 전사적이다. 전사적, 회사 전체적인 거라는 얘기죠. 전사적. 자, 최고 경영층이 전략 계획 세우고, 전략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더라.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입니다. 2, 3년의 계획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전략이 먼저 설정되고 그 전략적 계획에 따라서 전술 또는 방침을 이용한다. 그런 게 수립하는 계획이 전술 계획이다. 전략 계획과 운영 계획의 중간 형태이다. 그래서 중기 계획이고 중간 경영층에서 이러한 전술 계획을 세우더라. 그다음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 일선 감독층 또는 일선 경영층, 현장 경영층 수립하는 1년 내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운영 계획. 자, 단기간의 기능별 업무 계획이더라.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달 애울 필요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감을 잡는 겁니다. 감을 잡는 겁니다. 감. 자, 그렇게 해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일선 경영자 또는 뭐 현장, 뭐 일선 감독자, 현장 경영자, 현장 감독자 표현은 뭐 다릅니다.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 이것도 관리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경영 언론 책들은. 자, 여기서 하나 외워주실 게 이것만 좀 확실하게 외워줍시다.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유형. 자, 의사결정 유형, 이거 체크하세요. 의사결정 유형,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전략이 있으면 전술 쓰면 좋을 건데 어떤 놈이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업무적이 사실은 기능적이라 했죠. 좀 전에 봤었지만 운영적, 여기 운영 계획이라 했고 다 단어들이 비슷해 사실은. 근데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요거 세 개만 확실하게 좀 외워주십시오. 자, 밑에 25페이지 하단 가서 엔소프를 색칠하세요. 엔소프를 색칠하시고 거기에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그 세 가지 같은 색깔로 칠하세요. 자, 엔소프 어디서도 봤습니까? 엔소프 다각화 기출문제 요번에 또 봤었잖아, 맞죠? 엔소프 색칠하시고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이렇게 색칠하세요. 같은 색깔로. 엔소프 기출문제에서 봤습니다. 다각화에서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다각화 12페이지 딱지 끼고 처음 보시는 분은 계속 눈에 발라야 되니까 거기에 엔소프 제품 시장 성장 매트리스 또는 시장 제품 매트리스, 제품 시장 확장 매트리스 표현들은 뭐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소프가 거기서 나왔고 방금 조금 전에 의사결정 유형입니다. 뭐에 따라서? 조직 계층에 따라서.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 피라미드 계층이 있는데, 거기 계층에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게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전간 업무, 이렇게 세 가지 엔소프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나중에 모의고사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25페이지에 엔소프 옆에 42페이지에 적어 놓으세요. 42페이지. 42페이지에 또 엔소프 또 나옵니다. 엔소프, 의사결정 유형,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밑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봐주시고 페이지 표시해 놓고 여기 페이지 42 참고하자. 자,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장기적인 목표. 위에 중간에 그림만 보고도 되겠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행하는 의사결정이다.
자, 대체로 추상적이다,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야, 우리 저거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해봐. 사업 계획서 올려봐. 뭐, 이 정도 이렇게 떠드는 거죠, 회장이. 자,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많은 불확실성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시간 개념입니다. 시장 진입 철수. 전략적이다. 정용진이 SK, 와이번스 인수하고 이런 것도 전략적이겠죠? 자, 신사업의 결정, 사업 단위 조정, 시장 진입 또는 철수, M&A, 경영의 다각화 등등등등. 누가 한다? 누가 의사결정을 한다? 최고 경영층,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전략적 의사결정. M&A 우리 봤었고, 기출문제 답이 뭐였나? 어떤 사람들이 자꾸 M&A라고 인수합병이라고 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인수합병이 아니고 인수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맞나요? 뭐 나는 죽었다 깨도 인수합병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인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경영 다각화 기출문제 봤습니다. 자, 좋네요. 다각화라는 내용 우리 여러 가지 봤었다 맞죠? 비관련 다각화 뭐였나요? 그렇지! 콩그로 머리 기업 집중의 형태 거기 하단 쪽에 있었지? 앞으로 나오면 콩그로 머리씨 나온 데 있어 맞지? 복합기업 다종시장기업 멀티 인더스트리얼 펌. 그래서 비관련 다각화 급속한 수익적 투탕적 M&A 맞죠? 그게 비관련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전략적, 관리적 의사결정, 자원의 획득,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것, 중간 경영자가 행하는 의사결정이다.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결정하는 정책 수행의 성격이다. 뭐 좋은 얘기들입니다. 조직 구조, 유통 경로, 자원조달, 인력 배치 예상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회장들, 사장들이 하는 것보다는 단계가 좀 낮다는 얘기죠. 하위 단계다.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그다음 업무적, 특정 업무, 특정 업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그래서 주로 일선 경영자, 현장 경영자, 뭐 일선 감독자 얘네들이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업무적 의사결정. 다른 표현으로 뭐 기능적, 운영적 뭐 쓸데없는 말들이 책마다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애호란 것만 엔소프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업무적 의사결정을 뜻하구나. 기능적, 운영적이라는 얘기가 그게 중간에 여기서 다 뭐 어떻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능적 이렇게 층별로 자, 근데 요새 뭐 다 슬림화하고 이러는데 뭐 구조조정하고 뭐 다 슬림화하고 이러지 뭐 층이 뭐 사실 필요하나? 별로? 자, 업무적 했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업무라는 단어 잘 봐주십시오. 업무 업무라는 단어 나중에 경영혁신 방법, 경영혁신 기법 거기 가면 업무 프로세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업무 프로세스 어떤 길이라는 얘기죠. 도달하는 과정 뭐 이런 게 프로세스 아닙니까? 프로세스 할 때 항상 업무 프로세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 뭐 이러한 혁신하는 그러한 경영 혁신 방법 그러면 거의 100% 답이 뭐였죠?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렇지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또는 그냥 RE해서 리엔지니어링 한글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BPR 그렇게 적으면 채점 해줄 거고 답 줄 거고 알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자 24페이지 25페이지에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뭐 경영관리 개조지조통 피라미드 그림 나오고 뭐 짬뽕으로 막 섞어놨지만 결국에 엔소프의 의사결정에서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요걸 일단 애워달라는 엔소프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이렇게 일단 구별해 주시고 거기에 적힌 거 이해 못할 거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다 아는 겁니다. 다 뭐 납득이 될 거니까 크게 적으려고 이걸 뭐 서술하라 뭐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용어만 갈로 비워놓으면 쓸 수 있도록 엔소프 기억해 주시고, 조직 계층이나 또는 그 조직 계층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한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역이 전, 간, 업무,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이렇게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자, 26페이지 가서 단순한 문제입니다. 가보죠. 자, 그림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결국에 뭐 전체 시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영학과 요 그림에서도 봤지만 결국에 여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영, 관리, 관리 쪽에서는 자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페이올들이 나왔네요. 페이올의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네요. 뱅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환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죠. 뱅글 도니까 순환. 그래서 아까 내용 체계 박스에 기역에 또는 니은에 갈로 넣기. 경영 관리였죠. 그래서 경영 관리에서 아까 동그라미 3번 앞페이지에서 박스로 동그라미 3번 경영 관리에서 개조, 지조, 통 이렇게 구분한 것도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러한 순환 과정이다. 가다의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도 골라라. 뭐 주는 문제죠. 답 점수 맞으라고 줍니다. 자, 가 과정. 그럼 가에 뭡니까? 조직이네요. 기업의 미래에 예측하여 기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와 방침을 설정한다. 이건 뭡니까? 계획 기능이겠죠. 그래서 기업 나가리. 니은 나 과정에서는 개조 지휘네요.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부여 지도 감독. 맞네? 리동의까지인데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지도 감독 그 자체가 지휘니까. 자,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도 감독보다는 동기부여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식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동기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식은 알파고가 제일 잘 가르쳐요. 알파고. 자, 동기부여하고 지도 감독한다. 지휘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다음 과정에서 경영활동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차이를 보장한다. 맞네요. 통제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다. 개조지조통. 밑에 앞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정리를 또 확장해 봅시다. 페이올의 경영관리 순환 과정, 경영관리 과정 또는 경영관리 순환 과정 뭐 이렇게 합니다. 개조지조통 다 보일 것이고, 자, 계획 수립 조직화할 겁니다. 그래서 organizing하고 그 다음에 leading, coordinating, controlling 뭐 이렇게 나오네요. 개조지조통 이렇게 나오죠. 그게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다. 자,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이다. 경영 기능을 개조지조통 이렇게 5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조금 봐주기도 하는데 중간 관리자라 해도 무방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이다. 최고 경영자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 자, 관리 순환 과정이란 페이올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기업이 조직체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체의 활동을 개조지조통하는 일련의 활동을 관리 순환 과정이라 했고, 그림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관리 순환 과정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밑에 개조지조통 봅시다.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전략 수립, 최고 경영자가 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계층에 따라서. 자,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화하는 거. 그래서 업무 분담, 책임과 권한을 확정한다. 그래서 직직, 채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조직화 요소, 직무, 짭입니다. 직위, 아까 대리, 부장, 얘네들, 차장, 부장,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책임이죠. 의무죠. 그 다음에 권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직직, 채권 요 4가지를 반드시 외워줘요. 직직, 채권. 뒤에서 또 볼 거고.
자, 역할 구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들을 다 나누는 거죠. 지위도 부여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부서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부서별로 장비들을 들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원을 배분한다. 인적 물적 요소를 형성한다. 상호관계를 설정하겠다. 그게 조직화 그렇게 되고 직무, 직위, 책임 권한이 조직화의 요소 4가지입니다. 업무 분담하고 책임 권한을 확정하겠다. 조직. 자, 여러분도 최고 경영자 입장에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인원이 몇 명이 되든지 조직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계속 발전하면 더 인원을 확충하고 또 설비를 또 투자를 또 증가시켜야 되고 그런 게 다 조직화입니다. 조직. 인적, 물적 그러한 설비들, 요소들을 형성하겠다. 지위, 동기부여, 리더십, 의사소통이 하나가 또 있으면 좋겠는데 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동기를 부여한다. 지도 감독한다.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자, 지위, 그 다음 조정. 각 부서 간의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겠다. 그래서 회계 파트, 회계 부서하고 생산 부서하고 맨날 싸웁니다. 회계 부서에서 맨날 반품이 들어오고 하니까 회계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산 부분한테 맨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누가 조정해줘야 됩니까? 위에 이사급에서 각 부서에 부장 불러가지고 야 싸우지 마 좀 제발 잘해봐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회장이나 사장이나 각 부서 간의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겠다. 그래서 부문 간 업무 목표의 수행 과정 일부 수정, 재확인하는 과정, 통합, 조화가 목적이더라. 통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차이에 대한 평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그게 통제입니다. 컨트롤링.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고 기존의 목표, 계획, 표준과 실제 측정한 성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중요하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는 거, 피드백을 하는 거, 그게 통제. 계획이 시작되는 과정, 경영활동 계획도 진행되고 관리하고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피드백을 통하여 계획을 수행하는 거, 그게 통제. 거기서 개조지주통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획과 통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영 원론 책에서 나오네요. 되겠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통제를 잘해야 되겠죠? 통제! 되겠나요? 뭐 여러분 마음의 통제를 잘해요. 마음의 통제. 놀고 싶은, 쉬고 싶은, 눕고 싶은, TV 보고 싶고, 친구 만나고 그거 참고 1년 버티면 합격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 합격한다. 자, 27페이지. 예제입니다. 폐율의 경영관리 순환과정 테마를 딱 주어놨습니다. 그러면 개조지주통이 다 떠올랐습니다. 목표 달성, 기업의 목표 달성 위에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의 구조를 설정하고 역할의 구조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게 뭐다? 조직 또는 조직화다. 조직화의 요소에 관련된 박스이다. 용어를 쓰라. 채권. 직무, 짭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화된 업무의 기술을 다니 또는 업무의 정체, 직무, 해야 될 일. 여러분의 직무는 뭡니까? 그렇죠. 아유, 뭐, 초등학생 같다. 이거 초등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자, 여러분의 직무는 공부. 저의 직무는 세무사무실, 요번에 3월달에 법인세 신고. 그 다음에, 학원, 합격의 희망을 파는 사람. 용기와 자신감을 늘 주는 사람. 전 절대 지식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인 개인에게 부여된 조직상의 지위 뭡니까? 직위. 아까 했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등등. 책임. 직무가 있을 것이고 나의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권한을 일정 기준에 따라 수행할 의무, 책임. 그 다음에 나입니다. 권한입니다. 파워. 직무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타인하거나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공식적인 파워, 힘, 권리. 그러니까 책임은 의무고 책임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뭐다? 권한. 그렇게 돼 있어. 권한. 자, 그렇게 해서 직책 채권 좀 구별해 주시고
교과서 뭐 어떤 출판사인지 뭐 보다 보면 저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삼각형 그림 해가지고 직무 삼면 등가의 법칙?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뭐 제가 볼 때는 좀 엉성하던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찍찍 채권 기억해 주세요. 찍찍 채권. 자, 조직합니다. 조직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세분화하는 거. 자, 그 조직 그 박스는 왼쪽 페이지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일을 분할하는 겁니다. 디비전 오브 워크입니다. 그래서 업무 세분화한다. 그게 조직합니다. 그래서 인원 100명을 20명은 생산부서, 10명은 인사부서, 또 뭐 20명, 뭐 5명은 뭐 무슨 뭐 다른 부서, 그다음에 뭐 10명은 또 뭐 연구개발부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일을 분할하는 겁니다. 뭐 뭐 좋은 얘기고 업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결정한다. 직직 채권. 자, 원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기억합니다. 조직화의 원칙입니다. 자, 조직화의 원칙. 시험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전문화의 원칙. 업무를 분업화하겠다. 구성원에게 분담해주면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전문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할 때도 그랬고, 상업 경제할 때도 그랬고, 제가 뭐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나요? 전문화. 분업에 따른 전문화.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했었죠. 맞죠? 그래서 분업에 따른 전문화.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왔나? 분업에 따른 전문화. 하여튼 경제학 할 때도 나왔고, 그렇지. 규모의 경제할 때 분업에 따른 전문화. 그런 게 나왔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 그렇게 하면서 나왔던 것 같다. 분업에 따른 전문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분업화한다. 그러니까 분업 나오면 전문화. 이렇게 연결시키려 했죠. 자,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그 다음에 기능화의 원칙. 직무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 직능화 또는 기능화의 원칙. 명령 일어나. 한 사람이 상사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자, 그래서 명령 일어나.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이게 좋겠죠?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사장이 2명이었다. 둘 다 다른 소리 한다. 아침 저녁마다 각각 다른 소리 한다. 그럼 뭐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권한과 책임 원칙.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같아야 한다. 또는 권한과 책임이 대응돼야 된다. 뭡니까? 권한, 책임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강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상호 나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응돼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대리의 권한이 있는데 대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공식적인 힘이 있는데 책임은 부장급을 지라. 그럼 미쳤어? 사표 던지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게 권한과 책임 원칙이 대응되어야 한다.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밑에 대응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과 함께 권한도 부여되어야 된다. 권한이 반드시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 책임만 지려고 하겠어? 맞죠? 요새 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더만 LH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 그거 책임져야 되나?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 좋고 권한의 책임 정도가 일치해야 한다. 권한 책임 대응 원칙이 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한계의 원칙. 한 사람의 관리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칙. 감독 한계의 원칙. 그게 일반적으로 조직화의 원칙입니다. 감독 한계의 원칙. 그런데 규모의 경제할 때는 규모의 경제 발생 이유가 경영의 효율성 이런 게 똥골뱅이 3번인가 있었을 겁니다. 경영의 효율성. 그건 뭡니까?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조직화의 원칙에서는 일반적으로 감독 한계의 원칙.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죠? 생산 현장에서 작업 반장이 1000명, 10,000명을 어떻게 관리해? 맞죠? 일반적인 그 어떤 수가 있겠죠. 권한 위항의 원칙. 상위자나 하위자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생산 규모의 경제.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 상위자나 하위자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권한 위항의 원칙.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직원한테 처음에 지금 한 8년, 9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렇게 싹 보고, 똘똘하게 보이고 느낌이 왔으니까 제가 뽑았죠.
일을 잘합니다. 시켜보면 간단한 일부터 뜨르륵 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실수해서 이유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자꾸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실은 저는 뭡니까? 어떤 예외적인 그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고 전반적인 이제 관리 업무는 이제 직원이 다 이제 요거 시켜보고 잘하네 이렇게 넘기고 요거 시켜보고 잘하네 이렇게 재량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상위자, 하위자, 직무에 따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조정의 원칙. 자, 분업화된 마찰을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조직화의 원칙. 조직 노력을 통합 조정해야 된다는 원칙. 그게 조정의 원칙입니다. 조직화, 업무를 세분화하겠다. 일을 분할하는 것이다. 자, 업무 분담, 책임과 권한을 확정하겠다. 그 다음에 예외의 원칙. 일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처리나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급자의 위임하고 상급자는 예외적, 우발적 사항을 처리한다. 예외의 원칙. 이런 게 이제 사장들이 하는 거겠죠. 사장들이 삼성전자 사장이라든지, 현대 회장이, 일선 업무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나서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예외적인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말마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사무실 이제 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직원이 잘 관리해주기 때문이죠. 일을 잘 해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외적인 상황만 나서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화가 잘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런 것들 조직화의 원칙입니다. 자, 28페이지에 기출문제를 봅시다. 2016학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창업, 하여튼 계속 창업이라는 과목들 출제자들이 좋아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김 대표하고 박 컨설턴트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또 컨설턴트 한 번 더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지 컨설턴트 저거 드론 할 때 나왔지? 그때도 컨설턴트 나왔다. 아닌가?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뭐였더라? 엔젤 투자할 때 뭐였더라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컨설턴트가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기출문제. 보육 매니저. 그때는 보육 매니저였다. 창업 보육센터. 애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보육이라는 단어를 쓰네. 자, 28페이지. 박 컨설턴트 대하이다. 대하에서 박 컨설턴트가 제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역, 니은, 조직화의 원칙 2가지 내용을 쓰세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결국 테마 출제자가 잡은 거는 요겁니다. 조직화의 원칙. 좀 전에 예의 원칙까지 봤었죠. 그러한 조직화의 원칙 2가지 내용이다. 네가 한번 서술해봐라. 2점짜리. 이거는 뭡니까? 4점 다 받아야 되는 문제. 이걸 4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4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비율해서 4줄을 정성껏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키워드가 들어가야겠죠. 키워드가. 권한과 책임의 원칙. 그런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로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거야 이제 스킬이고. 자, 가봅시다. 저는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기업의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잘했네. 다음 단계는 뭡니까? 폐혈의 경영관리순환 과정, 계획 수립 후의 단계는 조직화 단계입니다.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직화를 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조직화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권한과 책임 원칙. 이거 다 발표해놨네. 감독 관계의 원칙을 먼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까지 다 적어놨네. 그러면 뭡니까? 권한, 책임, 이런 내용들을 살짝 적어주고, 감독 관계의 원칙 적어주면 되고. 이거는 뭐야? 이 출제자는 그냥 4점 다 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4점 다 누구나 다 맞게 해주겠다 이거 같습니다. 답안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키워드 다 들어가 있고 뭐야? 서술한 글짓기 해주면 되는 거고 순발력 있게 글짓기만 1분 안에 딱 해주면 4점 다 받습니다. 자, 정답은 해설 참조하려 했네요. 제가 위에 직책 채권, 조직 다 봤었고
역할 구조, 자원 배분, 인적 물적 요소 형성, 상호관계 설정. 그래서 조정의 원칙도 조직화의 원칙이 있었죠. 밑에 앞페이지에 있던 조직화의 원칙 더 작게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일을 분할하는 것이다. 업무를 세분화한다. 권한과 책임 원칙 뭐라 합니까? 권한과 책임 정도가 일치해야 된다. 권한과 책임 대응 원칙이다. 권한과 함께 반드시 뭡니까? 책임과 함께 권한이 반드시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이건 진짜 뭐 4점 다 주겠다는 소리구나, 이거는. 자, 글짓기만 해주면 되고 눈에 쫙 바른 사람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 한계.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한계가 있다는 원칙이다. 되겠죠? 자, 그 정도 해서 조직화의 원칙입니다. 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화의 원칙, 기능화의 원칙, 명령 일원화의 원칙, 권한 위양, 예외의 원칙, 조정의 원칙 다 눈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저는 못 외우는데 어떤 학생이 몇 년 전에 요거를 앞대가리 따서 다 외우시더라고요. 탁 물어보면 탁 나오고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시더라고. 여러분들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자, 29페이지 예제입니다. 가봅시다. 땡땡백화점 경영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나타난 경영관리 기능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그러면 뭡니까? 페올의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5가지의 기능에 따라서 개조지조통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 앞부분에 계속 나왔습니다. 경영관리 기능에 따라서. 자, 24페이지에도 당구장에 경영관리 기능이라 했고 거기에서도 그러한 프렌두시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경영관리라 했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 네모 박스 그림에 거기서도 경영 기능을 개조지조통으로 나누었다. 그렇게도 되어 있고.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경영관리 기능은 뭐냐? 개조지조통 물어보는 거겠죠. 땡땡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기간을 맞아 우수 직원을 대규모 시상하는 포상대회를 연다. 상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뭡니까? 동기부여하겠다는 거하고 가깝죠? 그럼 지휘네. 리동 의사소통. 리동의. 그럼 대본에 첫 줄 읽어도 지휘라는 게 99% 나왔어. 특히 이번 행사는 백화점 대표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하는 그 대회, 선정 명칭도 사자성어를 활용해 발랄하게 정했다. 시성 있게, 매장 분위기를 가장 잘 연출한 직원은 활용점정왕으로 매장이나 동선을 깨끗하게 정돈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결백청정왕으로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상을 줬다. 이게 뭡니까? 계획 아니죠? 조직화입니까? 아니죠. 동기부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지가 맞을 가능성이 있고 조정입니까? 조도 아니겠죠? 부서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아니죠. 컨트롤링 택도 아니고 성과를 측정하고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차이를 분석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지휘라는 거 대본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포상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 지휘에 해당한다. 경영활동 기능 중 지휘에 해당한다. 되겠죠? 너무 쉽죠? 경쟁활동 엄청 빨리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너무 느리죠? 답답해 미치겠지? 한번 빨라 놓으니까. 속도를 올릴까요? 좀 이따 올릴게요. 프린트 다 오면. 29페이지. 지휘의 구성요소. 레빈이라는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레빈. 리더십의 유형을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레빈. 전민, 자유.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지휘의 구성요소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리동, 의, 사, 소통. 지휘의 구성요소, 리더십, 동기부여, 밑에 의사소통. 3가지로 일단 리동, 의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자, 지휘 뭡니까? 구성에게 지도 감독하겠다. 지휘하는 능력이다. 지휘자 생각하면 될 거고. 레빈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의 유형을 전민식이 아니고 전민자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레빈이라는 사람 기억해 주세요. 레빈. 전제형이 뭡니까? 독단적으로 리더 혼자가 의사결정합니다.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 전제형입니다. 전제군지형. 뭐 이런 거죠. 자, 독단적입니다. 지 혼자만 의사결정합니다. 요새 이런 거 택도 아니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민주형. 함께, 이런 단어죠. 함께, 같이. 이런 단어가 제일 좋은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함께, 이런 게 제일 좋은 단어들입니다. 함께 의사결정한다. 자, 구성원에게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가업과 높은 관심. 구성원에게. 구성원이 하는 일까지 알아야 될 테니까 가업과 조직 구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십의 유형이 민주형 리더십. 자유방임형. 야, 씨, 난 안 해.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유형이다. 리더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지는 테니스에 놀고 밑에 직원들한테만 의사결정하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자유방임형입니다. 세 가지 봤을 때 민주형이 제일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에 지휘를 한다면 어떤 게 해당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나? 상황별로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민주형을 표방하나요? 민주형. 하여튼 리더십의 유형. 저는 민주형. 함께 결정. 항상 의논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학생들 함께. 학교 현장에 가서 함께. 같이.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죠. 함께. 자, 전민자유, 그 세 가지 레빈 기억해 주시고, 동기유발, 생안사존자 나옵니다. 요게, 1교시 교육학 책에는 교육학 강사님들, 교수님들로 조금씩 다른데, 경영학 쪽에서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1교시 교육학 책들 보면서, 여러분들 보충을 좀 하시든지, 나중에 뒤에 피라미드 그림 나올 텐데, 저는 그 정도 경영학에서는. 자, 생안사존자. 그걸 일단 외워야 됩니다. 생안사존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피라미드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생안사존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에서 또 볼 거고, 매슬로우. 다 압니다, 우리. 상대 나왔으면. 매슬로우, 대학교한테 다 배워주죠. 매슬로우라는 사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생안사존자. 동기유발 이론입니다. 생안사존자. 자, 의욕을 불러일으키겠다. 경영자는 동기유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유도시키겠다. 그게 동기유발이지. 동기유발.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동기유발. 여러분들한테. 동기유발. 제가 늘 얘기하죠. 경영학에서는 동기유발이라고, 뭡니까? 교과교육학에서는 뭘로 써달라 했습니까? 동기유발이었지. 동기부여. 경영학에서는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한번 똑같은 걸로 맞췄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동기유발. 출제자는 뭐라 해놨나? 동기부여라 했지. 22페이지 보세요. 그, 기출문제에 출제자는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학에서는, 동기부여라는 그 원론책들에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기부여. 그런데, 우리 2, 3교시 교과교육학에서는, 1교시 교육학도 마찬가지겠지. 유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딱 그 갈로에 시험인 게 동기유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자, 구타유발자. 그 생각하면 되고, 매슬로우 욕구 단계사 생안사존자. 뒤에서 또 자세히 볼 것이고, 옛날에 한 5년, 6년 전인가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사는데, 알바하는 여학생이 그 경영학 원서책, 그때 중간고사 시간,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알바 일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노트북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 경영학 욕구 단계에서 그 피라미드 그림이 있으면 생안사존자.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살더라고요. 자, 하나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생안사존자. 자, 그래서 한 단계, 1단계가 충족돼야 2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2단계가 충족돼야 3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3단계, 이런 식입니다. 그게,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 단계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계단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게 생활사주입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입니다. 정보 공유, 감정, 전달, 조직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이 있다. 이것도 뭐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나온다. 맞죠? 어디서 수평적, 수직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수평적, 수직적. 뭐 여러 군데가 너무 많다. 맞죠? 여기서도 보세요. 수평적 의사소통, 수직적 의사소통. 일단 수평적, 수직적으로 경향해서 잘 나누죠. 또 어디서 우리가 수평적, 수직적 봤습니까? 어디요? 자신 있게. 유통. 유통? 유통 뭐예요? 경로 갈등의 유형. 수평적 갈등, 수직적 갈등. 그 다음에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통합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통합이라 했지. 수평적 통합.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 맞죠?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맞지? VMS. 고마워요. 그 쫙 떠오르죠? 교재가 쫙 머릿속에 눈앞에 떠오르고 있어. VMS 할 때도 수평적 통합 있고 수직적 통합 했을 때 수직적 VMS. VMS를 세 가지로 나누면 제가 하듯이 간, 계, 기업.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 맞나요? 그 다음 또 수평적, 수직적 했을 때 수직적 통합. 전방 통합, 후방 통합. 그게 또 기억나고. 뭐 하여튼 많죠? 여기서도 의사소통 나오네요. 수평적 의사소통, 수직적 의사소통. 저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수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항상 그 수평적으로 대하세요. 학교 가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휘 원칙. 자, 오른쪽에 왼쪽 페이지에는 조직화의 원칙 뭐 5, 6, 7개 나오는데 이번엔 지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원칙이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16학년들 지혜의 원칙을 한번 노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칙, 목적 조화의 원칙, 목, 명, 직감 요거 4가지라서 에워집니다. 앞에 지혜의 원칙도 에운 사람입니다. 목, 명, 직감 요걸 에워주십시오. 이제 나오면 여기 나올 겁니다. 지휘의 원칙, 목, 명, 직감 반드시 에우세요. 목적 조화의 원칙, 개인적 욕구, 조직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다.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우승도 하고, 투수는 투수 부분 MVP 되고, 포수는 포수 부분, 일루수는 일루수 부분, 타점왕, 홈런왕 다 나오는 거야. 그렇죠? 개인의 목표, 조직의 목표, 둘 다 조화를 이루는다. 목적 조화의 원칙. 그 다음에 명령 통일성의 원칙. 상사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통일된 지시. 아침, 저녁으로 했던 말 반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직원은 상사의 명령과 지휘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원하는 지휘와 책임감이 강화된다. 명령 통일성의 원칙. 통일된 지시가 있어야 된다. 자,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아니야. 명령 일원화의 원칙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문장이 달라. 내용이 달라. 맞죠? 명령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명령 일원화가 아니야. 자, 직접 감독의 원칙. 자, 경영자, 개별적으로 접촉, 직접 감독해야 된다. 그게 지휘의 원칙이 됐습니다. 지휘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감독 기술의 원칙. 환경 변화에 따라 지도 감독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감독 기술의 원칙. 지도 감독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 지휘의 원칙 4가지입니다. 지휘라는 것 자체가 리더십 발휘, 동기부여하고 지도 감독해야 된다. 그게 그러한 기능을 지휘라는데 그 지휘의 원칙이 4가지가 있다. 목명, 직감이라는 게 있고 대충 읽어보면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 기술의 원칙, 그게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조금 힘들죠. 환경 변화, 조직, 업무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 지도 감독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감독 기술의 원칙. 자, 그 4가지 반드시 외워주세요. 되겠죠? 뭐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